레드백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리도 바퀴벌레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커서 여행 간 한국인들을 질색하게 만드는 나라. 바로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입니다. 레드백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호주의 사막지대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종으로 독으로 뱀을 사냥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1960년 해독제가 나오기 전까지 13명이 물려 사망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한 청년이 레드백 거미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돌연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해독제가 상용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빨리 처치하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레드백 스파이더의 이름을 딴 장갑차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에 선정된 최신형 궤도형 장갑차입니다. 호주 육군은 랜드 400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통 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신형 궤도형 장갑차 450대와 지원 장비, 훈련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장비 자체에만 5조 원, 총 14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마련했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 최후의 후보로 선정된 것은 바로 두 회사였습니다. 한국의 한화 디펜스 레드백과 독일의 라인메달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링스였는데요. 현재 시제품 세대가 호주로 건너가 현지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무렵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한화 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스펙은 놀랄 만큼 훌륭합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라인 메탈사의 링스 KF41 또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기에 안심할 수 없는데요. 화력 면에서 레드백보다 살짝 큰 35mm 기관포를 장착한 링스는 반면 항속거리는 레드백보다 짧습니다. 두 모델 모두 우수하기에 단순한 스펙 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평가가 승부를 가를 열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한화 디펜스의 승리를 기대하는 소문이 은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 메탈사는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입찰에 성공해 현재 호주 육군에 복서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라인메탈사에 대한 호주군의 불만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일처리며 장갑차의 성능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한화 디펜스와 앞서 계약을 했던 나라, 인도나 싱가폴 등의 사례를 보면 불만 하나 없이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역시 뭘 하든 기막히게 잘 만들고 깔끔한 일처리를 자랑하는 한국 기업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한화 디펜스는 최근 스텔스 장비와 30mm 기관포 실사격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솔라 시그마 쉴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영상으로 전 세계 밀떡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솔라 시그마 쉴드는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 체계로 스텔스 무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 추정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다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갖고 있죠. 장갑차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력을 몇 배나 향상시켜주는 놀라운 기능인데요. 이를 실제로 시연하는 영상에 많은 네티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mm 기관포 실사격 테스트를 하는 영상도 눈길을 끕니다. 기관포가 장착된 레드백 포탑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인데요.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미사일이 목표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카탈로그에는 화려한 스펙으로 묘사해놓고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속빈 강정인 중국 방산업체들과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카탈로그 성능을 실제보다 낮춰 쓴다는 농담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레드백은 공개 시점 이후부터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장갑차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오랜 기간 사용하며 성능을 검증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백 솔루션, 포탑, 미사일, 원격 무장 기능이 혼합된 모델인데요. 한국의 K21을 획기적으로 개량한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 전투 중량 43톤으로 최대 속력은 시속 70km입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장갑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와 강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주행 성능과 기동성을 업그레이드했는데요.
기존 모델 대비 소음이 현저히 적고 남다른 주행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장착된 첨단 장비의 리스트만 해도 대단합니다.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포착해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치,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같은 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즈 비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전차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승무원 눈앞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인데요. 레드백은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이 레드백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전차의 동력장치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부품을 말하는데요.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품이죠. 파워팩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전차는 장거리 이동 시 고장에도 끄떡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 새 파워팩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기존의 답답한 장갑차 형태가 아닌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장갑차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처럼 단점 하나 찾을 수 없는 레드백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몇몇 나라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 시작되는 50조 원 규모의 미 육군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벌써부터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때문에 호주에서 진행되는 시험평가 점수를 잘 받게 되면 연이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약 1년여간 레드백은 각종 지형과 극한의 기후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의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파이브 아이즈 네이션스, 즉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에도 납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진정한 한국 기업답게 한화 디펜스는 호주 다음으로 우리 군의 시범 운용 기회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호주 육군의 시험평가가 끝난 후 국내로 운송되는 시제품 한 대를 육군에 무상 대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범 운용을 통해 우리 육군은 레드백의 기술과 성능을 가늠해 볼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 예정인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활용 가능성도 타진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레드백 공개 행사에는 호주 육군은 물론이고 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20여 개가 넘는 호주의 매체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다음날 레드백이 호주 전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죠. 한화 디펜스의 40년 기술력이 레드백에 집약된 만큼 성능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해 최종 계약까지 마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레드백이 세계 시장에 내딛는 첫 발걸음이 될 내년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